안녕하십니까, 홍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한 독재 국가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글쎄요, 무능한 스스로를 반성하고 고쳤을 생각은 못하고 왜 정부 여당의 몹쓸 프레임부터 씌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 6,300선 돌파, 성장률 전망치 2%로 상향, 환율은 안정세. 강남 3구 등 집값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공화국이 해체되고 있고 묶였던 돈은 증시로 흘러가 자본시장의 정상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상 최고 성과를 냈고요. 이뿐인가요? 물가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 밀가루, 설탕, 담합을 잡아서 빵값 조정이 시작됐고 교복값도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내리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 잘해도 너무 잘하고 있고 시장도 국민도 숫자로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독재라는 말만 반복하는 국민의힘에 그 누가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남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2월 27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고강도 메시지에 강남 아파트 불패가 꺾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대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머니 무브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스튜디오에는 전홍규 변호사, 차철우 뉴스토마토 정치정책부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가 보니까 6,200을 조금 넘었더라고요. 오늘 주식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5,000선에서 6,000선 돌파까지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이게 가능할까요? 예? 저는 잠깐 물 마시는 정도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아, 1개월 예. 아니고 사실 이제 거의 3주 18일 만이거든요. 예? 오늘 종가는 정확히 6,244.13%포인트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거의 보면은 이제 3,500, 4,000이 오른 거거든요. 삼전 같은 경우도 이제 21만 원에서 22만 원 선 유지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역시 국내 기업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었고요. 글로벌 시총 순위도 10위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현재 두 기업 코스피 전체 시장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40%. 네. 증권가에서는 좀 이제 AI나 메모리, 이제 슈퍼사이클이 올해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코스피 목표치를 7천에서 8천까지 상향 조정하는 낙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제가 들어보니까 이 4,000피에서 6,000피 가는 것보다 6,000피에서 7,000피 가는 게 더 쉽다. 이 얘기도 있던데 그거 맞나요? 그러니까 실제 전문가들도 6,000피에서 7,000피로 가는 게 과거보다 좀 수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모건 스탠리 스틸이너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목으로 한국 주식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거든요. 근데 올해 말 코스피 목표치를 사실 5,200에서 6,500으로 상향했는데 만약에 강세장이면은 7,000피까지 가능하다. 아, 그래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그게 약간 이제 시장의 약간 건강성, 이제 정상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그런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이익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이제 근데 보면 이제 삼전이나 하이닉스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이 합계가 약 330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이제 펄이라고 하는데 배수를 높이지 않더라도 이익 증가만 7천선에 도달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상법 3차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으로 인해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억지로 올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장의 이제 끌어올림 현상이 동력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흐름은 좀 한동안은 지속될 것이다. 약간 중간에 이제 보합세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던 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이미 그 흐름이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부동산 개혁과 관련돼서도 계속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예.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로서 그러면은 부동산에 투자됐던 돈들이 이제는 주식 자금으로 온다. 게다가 주식은 계속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거든요. 다양한 상법 개정이라든지 다양한 상품들을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경우는 주로 이제 목돈들이 많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식은 개인들이 목돈이 아니더라도 자기 갖고 있는 종잣돈들을 다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돌리다 보니까 효능감을 느꼈고 거기에 좀 수익이 나다 보니까 다른 돈들까지 더 투자를 많이 하는 형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실 부동산 공화국이다 뭐다 해서 이제 부동산을 약간 투자처로 인식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제시를 하고 주식 제시를 하고 부동산에서 이제 좀 돈을 빼라. 이거 투기성 부동산은 없애자. 요 주인 것 같아요. 요 흐름은 어떻게 가시화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옛날에 이제 과거에 이제 국장 탈출 진흥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국장으로 많이 돌아오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진 않지만 예. 얼마 전에 이제 퇴직연금 통한 이제 소소한 펀드를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사실 좀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계속 빨간색으로 상승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큰 금액은 아닌데 이제 뭐 하락하는 게 없었고 자산 형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언급하신 대로 머니 무브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부동산이 자산 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좀 됐잖아요. 근데 더 이상 집은 투자나 투기 수단이 아닐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게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투기 압박 효과를 좀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면 조금 전 들러온 이 속보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던 1주택 이렇게 분당에 있었던 집 하나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 1주택은 다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내놓을 필요는 없었는데 국힘에서 요거를 공격 수단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바로 판다고 내놨다고 해요. 요게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은 시그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의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집까지 팔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은 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머니 무브 현상이 일시적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지속될 것이다,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게 일단은 부동산으로서 내가 자산 형성하거나 투기를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그 돈을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분이 집 한 채는 있어야 되라는 마음가짐을 갖고는 있지만 목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대출도 크게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주식시장이 좋을 때 그 돈을 주식시장에서 불린 다음에 집값이 안정화되면 몇 년 뒤에 그때 집을 구매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1주택을 소유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으로 와서 거기서 좀 불린 다음에 나중에 다시 그 1주택을 좀 구매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댓글이 뭐 이게 다들 기분이 좋으십니다. 최수정님 좋습니다. 성희님 이재명 잘해도 너무 잘한다. 까비님이 잼통령님 때문에 살맛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희망적인 시그널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핵심 워딩은 정상화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사실 너무 부동산 값이 올라서 일반 저희 같은 서민 같은 경우에는 감히 그 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조차 이렇게 꿈꿀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그 희망이 살아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그널 중에 하나가 용산과 강남 3구의 집값이 실제로 내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26일 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강남구는 0.06%포인트 하락했고 예. 송파구는 0.03, 소초구는 0.02, 용산구는 0.01 각각 내렸는데요. 강남 3구 등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거는 약 2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급히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약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1월 말에 이제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4,200
1,840조 원입니다. 서울만 따지면 1,847조 원으로 집계되는데 코스피 시가총액이 5,200조 원으로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앞서 언급드린 머니무브가 물꼬가 좀 트인 건데요. 이제 보니까 이제 덕분에 1월 국세 수입도 52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46조 6천억 원보다 6조 2천억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코스피 시총이 아파트 시총을 넘어섰다. 이게 이제 머니무브를 가르치는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강남 3구와 용산 집값이 하락한 게 2년 만이다. 이 정도면 이제 전국 집값 하락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이제 서울권을 보면은 강남 3구와 용산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었고 예. 그 여파에 미치는 것들이 뭐 성동구라든지 강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양천구 이런 곳까지도 같이 따라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강남 쪽에 집값이 내려가면서 이제는 그 여파를 미쳤던 곳도 자연스럽게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서울이 안정화될 것이다. 그 서울이 안정화가 되면 당연히 뭐 그 옆에 경기도까지도 같이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버티면 오히려 손해인 시장의 상황을 아예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분당집을 내놓은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5월 9일까지 집값이 이렇게 하락한다 손 치더라도 다 이제 매물이 이제 팔리기는커녕 뭐 잠길 수도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걸 바둑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아. 바둑은 한 수씩 두지만 그 다음 수를 좀 염두에 두는 거고 다다음 수도 좀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이제 일단 버티자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버텨서 승리하면 이 대통령 바로 역풍을 맞습니다. 근데 버티는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저렇게 강공 모드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대책 그리고 후속 그 이후의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물이 잠기고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희망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9일 이후에 세금 부담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관망세에 들어가면서 집값이 다시 튀어오르는 스프링 효과를 우려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강력한 보유세 강화 그리고 금융 그렇죠. 규제 등을 동원하겠다고 암시를 이미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안 팔고 버텨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보유 부담은 극대화하고 거래 퇴로는 차단하는 방식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매물이 잠겨서 다시 올라가는 상황은 막기 위해서 부유세 등등 다른 정책을 또 계속 내놓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사실 대선 때부터 강하게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어제 이제 MBS 조사에서 67%, 오늘 한국갤럽 보니까 또 낮지 않습니다. 64%. 요게 긍정평가 이후에 경제와 부동산 정책 들어있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주식 시장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니까 네. 그 갖고 있는 뭐 투자자들은 모두 자산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앞으로도 주식 시장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돼서도 그동안 모든 정부들이 개혁을 하고 싶어 했지만 이게 표가 무서웠거든요. 이런 어떤 뭐 다양한 무슨 대책들이 나오면은 이걸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제 집값이 잡히겠구나. 나도 나중에는 안정적으로 집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지지율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예.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24일에서 26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철우 뉴스토마토 기자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